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마음과 친해지는 법이라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 책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마음과 진짜 친구가 되는 법에 대한 저자의 아주 진솔한 여정이 담겨 있는데요. 이 책의 핵심은 저자가 직접 겪은 그 어려움 속에서 발견한 마음 돌봄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맞아요. 오랫동안 마음을 좀 외면해서 삶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결국에는 먼저 내 마음과 친해지자는 그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하죠. 오늘 저희는 저자가 제시하는 10가지 단계를 좀 살펴볼 건데요. 그 속에 숨겨진 핵심 통찰들을 뽑아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한번 비춰볼 수 있도록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단순히 단계를 그냥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. 이 과정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시너지를 내는지, 그리고 뭐랄까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좋습니다. 저자의 경험을 길잡이 삼아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. 네,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큰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? 내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한 첫걸음. 네. 저자가 30 후반이 되어서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로소 마음 공부라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요. 아, 네. 뭐 답답함, 무거움, 외로움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술이나 뭐 다른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도 해봤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거죠. 그렇죠. 여기서 그 마스시타 코노스케의 3가지 은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참 흥미로워요. 아, 그 이야기 저도 봤어요. 네. 가난 덕분에 돈의 소중함을 알고 몸이 허약했기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못 배웠기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. 네, 맞아요. 역설적이죠. 그렇죠. 저자는 이처럼 삶의 어떤 고통이나 결핍, 그러니까 음적인 요소가 오히려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그 중요한 깨달음, 양적인 계기를 줄 수 있다고 본 거죠. 결국 마음 공부가 인생 공부의 근본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마음을 공부하려면 그럼 먼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? 저자는 과거의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 때문에 늘 시선이 남에게 향해 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. 아, 네, 그 부분. 남들의 평가나 기대가 너무 중요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잘 몰랐고 스스로 한 선택에도 만족 못하고 후회하는 일이 막 반복됐다고 해요.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.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. 바로 그 지점에서 내 마음에 집중하기의 중요성이 딱 부각되는 겁니다. 아, 집중. 네, 흩어져 있던 관심을 외부가 아니라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. 이게 핵심이에요. 이렇게 내 마음의 시선을 딱 고정할 때 비로소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가치관, 나만의 행복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. 나만의 기준. 네,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 책임지는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. 이런 통찰입니다. 저자가 그래서 늘 답은 내 마음 안에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내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? 네, 저자는 워칭, 그러니까 내 마음 바라보기를 통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. 네, 워칭. 이전에는 그냥 외부 상황이나 감정에 막 휩쓸렸다면 이제는 한 걸음 딱 떨어져서 자신의 마음, 감정, 생각을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요.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 거죠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. 마음을 바라보는 나는 그럼 누구인가? 아, 그러네요. 저자는 이게 뭐 변화무쌍한 감정이나 생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진짜 나, 다시 말해 관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대상이고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관찰자. 네, 이 관찰자의 시선으로 마음을 바라볼 때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. 결국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답은 내 마음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그 관찰 속에서 찾을 수 있다. 이게 이 첫 번째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리가 되네요.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마음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게 1단계.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서 집중하고 2단계. 그렇게 모인 관심으로 내 마음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3단계를 하는 것. 이 3단계가 결국 내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한 준비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. 정확합니다.
바로 그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복잡하고 때로는 좀 거친 내면 풍경을 제대로 탐험하고 또 가꿀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다음 주제인 내 마음의 풍경을 끌어안는 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 내 마음의 풍경을 끌어안는다. 와, 표현이 참 멋진데요? 그렇죠? 근데 사실 마음이라는 게 늘 뭐 평화롭고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. 그럼요. 당연하죠. 저자도 불안, 뭐 부정적인 마음, 심지어 나쁜 마음이나 나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거든요.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5번째 단계인 내 마음 인정하기라고 강조합니다. 네, 맞아요. 많은 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막 억누르거나 어떻게든 없애려고 애쓰잖아요. 그쵸. 근데 저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오히려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. 이런 약한 마음이 올라왔네? 하고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라는 거예요. 그냥 인정만 해주라고요? 네. 마치 막 떼쓰는 아이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 좀 진정하잖아요. 그것처럼 감정도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머물다 지나간다는 비유가 참 인상적입니다. 여기서 인정은 결국 수용을 의미하는 거고요.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종종 현실이나 감정에 저항하기 때문인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변화의 문이 열린다는 깊은 통찰인 거죠. 인정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알아주는 단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. 그죠? 네, 물론이죠. 6번째 단계인 내 마음 알아주기에서 저자가 본인 경험을 공유하는데요. 오랫동안 마음을 외면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그가 그 호호포노포노 있잖아요. 미안해, 용서해, 감사해, 사랑해. 이거랑 또 EFT, 감정자유기법.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과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특히 그 EFT 학원 중에 나는 비록 뭐뭐하지만 이런 나도 깊이 이해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. 이 문구요.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동안 외면당해서 막 웅크리고 있던 자기 안의 내면 아이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죠. 내면 아이. 네, 그 상처받은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면서 기분 평안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주고 보듬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. 남이 알아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. 그렇죠. 내가 먼저 내 마음의 그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. 여기서 뭐 호흡포노포노나 EFT 같은 기법들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거나 특정 부위를 두드리는 행위를 넘어서요. 그 안에 억눌렸던 감정을 해소하고 자기 수용을 촉진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.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. 결국 내 마음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. 네. 그리고 7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을 아기에 비유하면서 내 마음 안아주기를 이야기합니다. 아기처럼 끊임없이 보살핌과 안아줌이 필요하다는 거죠. 네, 이 비유가 마음을 대하는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. 아기가 뭐 울면 왜 우는지 살피고 달래주잖아요. 그것처럼 내 마음이 힘들거나 속상해할 때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면서 보살펴야 한다는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괜찮아, 힘들었구나, 내가 내 마음 알아줄게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요. 단순히 감정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돌보는 행위,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진정으로 끌어안는 방법이라는 거죠. 외롭지 않게, 힘들지 않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꾸준히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, 정리가 좀 되네요. 내 안에 어떤 감정이든 설령 그게 부정적이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, 이게 5단계. 나아가서 그 마음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대화하고 6단계. 마치 아기를 돌보듯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는 7단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의 풍경을 외면하거나 싸우는 대신에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. 이런 거군요. 맞습니다. 이렇게 내 마음과 건강한 관계 맺기의 기초를 딱 다지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즉,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사랑으로 가꾸기로요.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. 이 말이 참 힘있게 들리네요. 4번째 단계였던 내 마음 관리하기에서 저자가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네네. 이게 그 주인의식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잘 가꿔야 한다. 이런 의미겠죠? 정확히 그렇습니다.
여기서 관리라는 게 단순히 뭘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. 그보다는 농부가 밭을 정성껏 돌보듯이 내 마음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뭐가 필요한지, 휴식, 용기, 위로 같은 것들 제때 공급해주는 그런 능동적인 책임감을 의미합니다. 아, 책임감. 네. 마음을 잘 가꿔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밝은 빛을 내도록 하는 마음의 정원사가 되는 거죠. 마음의 정원사. 좋네요. 이게 바로 8번째 단계인 내 마음의 주인 되기와 직결됩니다. 주인에게는 선택과 책임의 권한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저자는 그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에 나오는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임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아, 그 불교의 시부도 그림 비유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, 시부도. 길들여지지 않은 소,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서 길들이고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잖아요. 맞아요. 처음에는 막 거칠고 다루기 힘든 마음일지라도 주인인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이해하면서 다스려 나가야 한다. 이런 메시지로 읽히더라고요. 네, 아주 적절한 해석입니다. 과거에 남들 시선에 맞춰 살면서 불행했던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오직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주인의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. 그리고 이 주인 의식은 9번째 단계인 내 마음과 친해지기로 자연스럽게 또 확장됩니다. 여기서 소개된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. 아, 네.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좀 뭉클했는데요. 평생 남편, 자식, 이웃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하늘나라에서 신에게 너 자신에겐 어땠느냐? 이 질문을 받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는 이야기요. 그렇죠. 태어날 때 받은 그 소중한 몸과 마음을 스스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묻는 그 질문 앞에서 남들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음을 깨달은 거죠. 이 이야기가 누구와 가장 먼저 친해져야 하는가?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. 네. 저자 역시 과거에 타인과의 관계에만 막 에너지를 쏟았지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과는 좀 소홀했음을 반성하거든요. 신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아끼고 돌보는 것, 즉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. 이게 단순한 관리를 넘어선 진정한 관계 맺음의 시작인 거죠. 네.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단계, 내 마음 사랑하기에 도달합니다. 네, 마지막 단계죠.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자기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.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 모든 여정의 귀결점은 자기 사랑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인생에 정말 외롭고 힘든 순간들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근원이 외부나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그 자각이죠. 내 안에 있다고요? 네.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무한한 사랑의 힘과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이걸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베풀 때 진정으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마음에게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자주 말해주면서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합니다. 단순히 관리하고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 깊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. 이게 이 여정의 완성이랄까요? 와, 오늘 나연구소의 내 마음과 친해지는 법을 통해서 마음을 마주하고 1, 2, 3단계, 또 그 마음을 끌어안고 5, 7단계, 나아가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사랑으로 가꾸는 4, 8, 10단계,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. 네. 저자 자신이 이 책을 쓰는 과정 자체가 치유이자 자기 연결의 회복 과정이었고 이걸 통해서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. 이런 소회가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. 네, 맞아요. 저자가 에필로그에서도 말하듯이 우리가 마음과 친해져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아마 자유, 평화, 그리고 행복일 겁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마음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저희가 함께 확인한 것 같습니다. 네.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삶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가 중요하겠죠. 맞습니다.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모든 독자가 자신의 마음과 좀 더 깊이 친해져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
이 책에서는 마음을 때로는 손님처럼, 때로는 아이처럼, 또 때로는 길들여야 할 소처럼 비유했습니다.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시나요? 그리고 그 마음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서요.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게 조금 더 나은 친구 혹은 조금 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? 한번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에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